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전국 노래자랑을 벤치마킹한 전국 영화자랑이고요. 이 전국의 각지 우리 서울이나 어느 경기도권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다양한 지방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조명하기 위해서 제가 5월에는 영남편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이제 상영을 선보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호남편이라 해가지고 전주 전북 지방에서 이제 제작된 작품들을 좀 쇼케이스하려고 이제 8월 기획전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GV 시작할 건데요. 이제 저희 감독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품 순대로 앉아주시죠. 네, 감독님들이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세 분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네, 뒤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강원 감독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스트 연출자 강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절규 연출한 김혜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기도 연출한 김규민입니다. 네, 감독님들 세 분 다 이제 이 같은 지역에서 만들었는데도 세 작품 다 다른 개성을 선보였어요. 장르도 다 다르고 다양한 장르가 또 들어있고 그래서 이 개성 넘치는 작품의 그 발상 계기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매일의 기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안 무겁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가 쪽 가게에 좀 어찌 보면 연달아서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좀 가게 전체의 축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한 3, 4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도 엄마의 딸로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영화적으로 좀 어떻게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절규는요, 먼저 좀 폭력에 조금 더 일단 키워드를 두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두고 이제 사실 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폭력이란 키워드를 두고 거기서 이야기를 제가 건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발전되고 막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더 살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좀 이렇게 신화적인 좀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신화적이라는 표현 되게 좋네요. 저는 이제 소연이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꼬여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세 작품 다 참 간단하고 쉬운 작품이 아닌데 말씀은 세 분 다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되게 놀랬고요.
그래서 또 저희 본격적인 작품 질문 앞서서 그 제목도 그러면 크게 막 생각하고 지으신 건 아니죠? 이렇게 막 어려운 제목도 아니고 짧게 어떤 문장형이긴 하지만 매일의 기도는 그래도 제목도 좀 덧붙여 듣고 싶어요. 저는 트위스트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뭔가 꼬여가는 그런 꽈배기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외국의 뜻이 있는 트위스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절규는 사실 소리 지르는 그렇게 저주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 그 절규라는 단어를 타이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기성 작품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구로사 기요시 기요시 감독님 감독님 작품. 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기요시 감독님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기요시 감독님 만나면 아는 채널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제목 했다고. 저는 원래 그 한강 시인의 시 중에서 효에게 2002인가라는 시의 제목을 차용해서 그걸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그 문학과 지성사 통해서 시인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헌정시라 제목을 줄 수 없다,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셔서 뭐 계속 고민하고 뭐 가제로 뭐라고 부르고 하다가 결국 거의 제출 한 달 전쯤에 PD님이 기도도 하고 메일도 좋은 키워드니까 섞어보는 거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섞인 결과입니다. 네. 이 영화 내용과 되게 찰떡 같아요. 매일의 기도가. 그래서 저는 세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매일과 기도가 뭐 단순한 단어일지 몰라도 붙이니까 세련돼가지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제목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물론 더 잘 만들어야 되지만. 트위스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 트위스트 보시면 되게 진짜 미니멀하지 않나요? 그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보신 분들 씬이 몇 개인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4개밖에 없거든요. 엄청 그리고 심지어 자르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쭉 찍었단 말이에요. 원씬으로. 그러니까 야, 이 영화 뭐 내용도 재밌고 웃기지만 촬영 방식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오히려 그냥 한 번에 찍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거쳐서 원테이크 원씬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테이크 방식의 채택 이유가 궁금했고, 그런 미니멀한 전반적으로 좀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전부터 원테이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예전에는 과제로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제 졸업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졸업 작품 때도 이제 네 개 옴니버스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들려있어요. 진짜 그 4개 다른 초단편을 붙인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소연의 서사로 다 움직이는 이야기고 소연의 주변인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 우리 초단편 모음으로 해서 영화 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각 단편 그 각 시퀀스들이 되게 각자만의 매력을 발산했다는 거죠.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면서도 그래서 되게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규 또한 또 다른 미니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앞에 뭐 문장도 나왔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상으로도 한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 극중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그 미니멀한 느낌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작품이 내포하는 게 많아서 따로 그 서사의 전사가 따로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처음 목표는 20분을 넘기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냥 단편 상업적인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뭐 영화제 출품 관련한 그런. 약간 단편은 네. 좀
짧아야 한다는 신념이 약간 미석 있어서 같은 약간 짧을수록 좋은 그런. 네, 득은 있어도 약간 좀 네. 실은 없다라는 음. 물론 그걸 이제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시지만 애매하게 4, 50분짜리 만들어도 잘 만드시는 분이 네, 잘 말도 안 만들어요. 되는 연실 네. 계시지만 이제 저의 역량에 봤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민규의 이제 전사를 다 보여주는 것보다 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유추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좀 더 심화되고 이제 더 궁금증을 발휘하게끔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별도의 어떤 서사를 정하고 쓰시진 않았고 그 상황에 집중해서 전개를 펼쳐나가셨네요. 딱 진짜 보여지는 상황에 있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치즈 마을이잖아요. 그 임실군에서 찍었죠. 예, 예. 그 시골 마을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일단 가장 외적인 이유는 이제 그냥 이제 사용이 가능한 로케이션이었었고, 그리고 가능했고, 그리고 거기가 최적이다. 다른 로케이션을 봐도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없다라고 미학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네네네, 가장 제가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채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의 기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사실 뭐그 미니멀리즘 영화 하면은 딱 그 정석적인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다른 날인데 어떤 그 비슷한 일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셋 다 좀 다 미니멀하네요. 네. 그래서 그 컷이나 어떤 서사 진행이 되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열하되 또 제가 뭐라 썼지? 다층적으로 인물의 관계성을 좀 드러내는 효과를 줬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반복할수록 이제 같은 인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대사도 이제 며칠이냐, 7일이지, 8일이지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제 그 두 인물의 어떤 일상 속에서 뭘 엄청 갈망하지만 뭐 결국에 뭐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강화되는 거죠. 그 반복적인 어떤 나열 형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촬영 전에 시나리오도 이런 의도와 부합하게 쓰셨는지 궁금해요. 네, 시나리오는 원래 더 긴 4일의 반복이었고 4일이요? 네, 4일 동안 네. 비슷한 메일이 조금씩 바뀌다가 어, 뭐 아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시나리오 버전대로 컷을 붙여놓으니까 30분이 넘더라고요. 그쵸. 그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미학에 부합하기 위해서 네. 이틀로 한번 해볼까라고 봉건 감독님이 먼저 편집 감독님이 제안해 주셨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연극이 튀지 않아서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복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살리되 영화가 지루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을 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 19분짜리입니다. 촬영을 4일치를 하신 건 아니고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컷하신 거죠? 아니요, 촬영도 4일치를 했어요. 네. 와, 그럼 35분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찍고 편집 과정에서 반을 덜어내신 거네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은 없었나요? 편집 감독님은 권하셨고 오히려. 저는 반박이 없었고 네. 글쎄요, 편집 과정에서 이제 촬영해준 친구들하고 합의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들도 결과물만 보고 괜찮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셋째 날, 넷째 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막. 근데 네. 배우 그 소녀 역할을 맡아주셨던 이유한 배우님께서 되게 네. 아쉬워하셨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쵸. 배우님들이 아무래도 매 씬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네.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원래 호흡이 더 좋았다 막 이러셨는데 못내 아쉬워서 하시는 말들. 막상 보셨으면 또 네. 지루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또 4.17을 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또 감상과 평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관객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네, 저희 맨 앞에 관객분, 네, 저희 스태프분이시라 관객분. 네. 아니 저는 이제 절규의 김우성 감독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민규 앞에 나타난 세 명의 검은옷 입은 사내들에 관해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바로는 민규의 해묵은 감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 같진 않아요. 좀 더 이 세 명은 인간이 아니라 좀 더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진 어떤 뭐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좀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민규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악의적인 원대한 계획을 가진 미스테리한 인물들 같아요. 처음에 그럼 설정하실 때 이런 캐릭터들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존재다라는 거를 설정 만약에 하셨다면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세 명의 남자들은 그 민규의 이제 아무래도 좀 본심이라고 저는 추측하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들의 말대로 이제 행동했고 뭐 차를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빙빙 돈다던가 병원에 안 데려가고 어머니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했다던가 사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민규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예 정말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다. 약간 이런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이뤄주는 대행자 역할로 생각하면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남는 그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민규가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얘네 말 들으면서 다 했는데 이제 차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와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이제 뒷일을 수습을 못할 정도로 일을 벌려놓은 거죠. 자신의 욕망대로. 그래서 일부러 끝맺는 것도 이제 그 태원에 그냥 죽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쇼크 같이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낸 것도 이제 앞에를 유추하듯이 플롯을 접근했었고 이제 뒤에는 이제 이 사단을 어떡하지 하면서 또 욕망대로 했는데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이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네. 결국엔 어떤 존재였는가 이제 그 세 명은 네, 저는 좀 그 대행자로서 좀 초현실적인 플롯 좀 그 설정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막 119가 저랑 만다던가 막 그런 것도 일부러 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절규에 한 번 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맨 처음에 텍스트가 참 이제 뭐 직접적인 내용이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참 인상 깊더라고요. 텍스트로 이제 이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의 줄거리를 거의 뭐 요약하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쓰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이제
읽을 때도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데 영화 끝날 때 다시 그 텍스트를 되돌아보면 또 사뭇 또 다르게 다양하게 또 감상이 되더라고요. 그 글들의 의미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감독님들은 그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그게 보통 관객들한테 어떤 유도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내포하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영화 딱 시작 전에 딱 이렇게 문장 구절 뜨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직접적인 의도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감독님만의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좀 말하면 김새긴 하는데 이제 당연히 장치로서 사용을 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딱 시작하고 물론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의 역할은 이걸 최대한 이렇게 다가오게끔 들어주세요 하고 전달을 하는 거라 이와 같은 장치를 사용했었을 때 좀 더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좀 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좀 이렇게 텍스트 쓰고 시작하면 좀 겁나거든요. 사실 좀 막 이렇게 허세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죠. 리스크가 분명히 없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효과적으로 잘 발현됐다고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야기가 막 선명한 어떤 그런 선명한 전개가 아닌데도 그거를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문장으로 한번 보여주고 이 영화가 좀 풀이되는 어떤 과정을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단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관객분들도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뭐 무료 티켓 이런 거 3장 들고 와서 선착순 할까 했는데 그럼 좀 유도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네 저 질문해도 돼요? 아유 가능하죠. 네. 그 김은성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죽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그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누가 죽은 건지 궁금했어요. 일부러 모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 둘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 시간 골든 타임 내에 못 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저도 안타깝지만 그 민규의 그 끝맺음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좀 그렇게 비극적인 순간들을 왜 욕망 때문에 그렇게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은 이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약간 차량이 움직이는 거 후방 카메라 이런 장치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드킬이 연상이 돼서 그러니까 민규에 의한 살해로서 이미지적으로 로드킬 그렇죠. 되게 궁금했어요. 여기에 저 덧붙이자면 저는 이거 프리뷰 봤을 때 헤드폰 끼고 봤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이 잘 들어보면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감독님 혹시 아시는지 감독님 작품이긴 한데 헤드폰을 잘 들어보면 이제 그 아직 끊어지진 않았거든요. 숨이 그 아들이 그래서 진짜 꺽꺽꺽 하길래 죽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규민 감독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어떤 숨이 멎은 상태면은 그 이제 죽은 자는 아들이거니 하고 이제 쏠릴 텐데 이제 어머님도 아직 골든 타임에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아들도 아직 숨이 좀 멎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도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둘 다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게 저는 또 인상 깊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주인공한테 과한 애정을 못 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놈만 뭐 잘 산다, 뭐 나쁜 놈만 죽어야지 뭐 이런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러하여금 죽었으니까 주인공 민규가 이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좀 양가적인 감정을 들게 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연자제 같은 느낌도 약간 나와서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사실 조금 만들고 나서 좀 후회했던 거 너무 너무 비극적이다. 예. 사실 이거 좀 비하인드긴 한데 이제 나오시는 이제 그 민규 역 말고 이제 출연자 광민규 씨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분 사람 참 착하시거든요. 예 너무 착하셔가지고 악질적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촬영 장면 그 찍을 때 이렇게 막 춤추는 것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원하고 한 건 아닌데 이 상황은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거부하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건 반드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한테 주문을 드려가지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버전 네. 저 버전 3 버전 다 찍어 놔봅시다. 네. 이런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네. 현실이 더 잔인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거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때 저는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난 이 버전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연출력이죠. 네, 그래서 좀 네. 여기 스태프분들 좀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의 노력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때 제가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가 아니라 고민 끝에 나온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트위스트 질문 좀 할게요. 네. 질문 기다리고 계셨죠? 안 하실 바람은 이거는 뭐 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소연 언니 이름 뭐였죠? 그 언니 친한 언니.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언니라고 합시다. 네, 언니. 언니 빼고 다 좀 되게 비전문 배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연기 못해서 비전문 배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배우님이어도 약간 연예인 같은 어떤 상이 있고 되게 우리 동네 친근한 어떤 이미지의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주인공 소연도 그렇고 다 어떻게 좀 친근한 이미지가 좀 강해가지고 사실 전문 배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더 이제 몰입이 됐었죠. 또 코미디인데 이제 가뜩이나 그래가지고 또 맞아요. 그럼 캐스팅 궁금해요. 비전문 배우신지 실제로. 일단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 전주 지역에 이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네. 같이 작업을 했고요. 다들 이제 연기를 뭐 경험은 많지 않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어서 배우란 직함을 달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다 배우신 거죠? 그 우리 조연들 단역들도 네 뭐 맞습니다. 영화과 스태프들이나 네네 그 어, 리어카 끄는 네. 그 친구는 제 후배인데요. 그 친구 빼고는 다 연기를 하는 분들. 영화과 후배시고 나머지는 다 리어카 끄는 게 그 가구 관련 학과 남자 여자분. 여자분 네네. 그분은 그냥 대사가 없으셨으니까 네. 그랬구나. 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제 나름 멀티 캐스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야 이거 원신으로 심지어 찍으니까 리허설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그 좀 촬영 전에는 동선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짰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동선 맞춰가면서 테이크를 조금 많이 가면서 맞춰보고 이랬어요. 테이크가 막 많이 가지는 않죠 실제로.
많이가 테이크 한 20테이크 넘어간 테이크. 어떤 씬이었을까요? 초반에 나온 그 의자. 아저씨,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영화과 안에서 네.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이야기도 좀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다른 컷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사도 그러면 다 그럼 시나리오 상의 대사인지 아니면 주제 이런 거 주제나 상황 설정만 좀 내포해서 좀 배우들이 애드립 섞어서 한 건지 좀 모르겠네요. 다 대본에 있었던 대사로 진행했어요. 네. 대사량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실제 로딩 타임보다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글 얘기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를 이제 매일의 기도 질문인데요. 참 영화지만 다양한 그 문학적 텍스트가 많이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한편의 시가 탔고 이제 극 중에 딸로 보이는 소녀한테는 어떤 그 앞으로의 나를 전망하는 좀 묵시록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엄마로 보이는 여자 입장에서는 지난날의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에세이 같이 느껴졌어요. 시, 에세이, 묵시록 뭐 다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편견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국문과를 전공하셔서 제가 또 그렇게 좀 생각이 기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날짜적인 그런 것도 뭐 단순히 막 하루의 의미만에 국한하지 않고 그 더 이상의 어떤 다양한 텍스트로 읽혀졌고 그리고 시간적 하루뿐만 아니라 그 각각 하루가 이제 각 시대 어떤 시기를 대표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뭐 누군가의 하루고 누군가의 하루이지만 그래서 이게 뭐 감독님의 그 과를 좀 반영해서 만든 질문인데 좀 다양한 여타 문학 매체나 뭐 이런 데서 좀 영감 얻으신 게 있는지 시나리오 전개상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강 시인의 시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런 방식의 어떤 애계로 시작되고 끝나는 좀 시나리오를 써야지 하고서 쓰기 시작했는데 전달이 잘 됐을런가는 제가 역량 부족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쪽에서 영감을 받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문학이라 했는데 뭐 영화 영상도 포함이에요. 그런 것도 특별히 뭐 이렇게 받으신 건 없으신지 한강 작가님 소설 외에 아무래도 엄마에 관한 이야기고 환상성이 강하다 보니까 후반 작업실 갈 때 레퍼런스로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을 가져갔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그 거울의 울타리 장면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그 우리 문지방 넘어 옥수수밭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봤다는 느낌이에요. 되게 네, 인상 깊었고 보신 분들도 아마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네, 관객분들도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뭐 쉬운 질문도 괜찮고 뭐 다층적인 복잡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 뭐 민규 배우 눈 왜 그 검해요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대요. 작품이 다 쉽게 읽혀졌나 봐요. 영화들이 셋 다. 네. 다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또 뽑아봤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일의 기도 이제 크레딧을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엄마랑 딸이 이름이 있겠거니 아니면 이름이 없으면 이제 엄마, 딸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자, 소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이 영화가 좀 어떤 이렇게 전하는 바를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질문을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 딸의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그 표기들을 보고 이거는 어떤 주인공적인 서사보다는 좀
유령적인 서사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이제 두 인물이 어쩌면 둘 중에 한 명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각자의 시간대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각자의 시간에 그 상대 인물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런 이제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눈치 빠르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는 그냥 엄마와 딸의 단순한 이틀의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이겠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관식적인 어떤 질문을 의도하신 건지, 그런 표기를 통해서 뭐 문제풀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답을 요구하진 않을게요. 아, 네, 잘 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되게 잘 뭔가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부러 여자라고 써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서운한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구구절절 제가 보탤 게 없이 그냥 네 말씀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풀었지만, 뭐 영화 속에서 사실 구구절절 푼다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그 여자, 소녀 이렇게 딱 그것만 봐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든 것도 어떤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극중 인물로 이렇게 뭔가를 단상을 다양하게 생각한 적이 잘 없는데 드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네네. 맨 뒤에 관객분. 네, 저는 영화 그 트위스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트위스트, 그 꼬이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 꽈배기가 등장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 연출 처음 그 기반이 될 때부터 그걸 가지고 가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왜 그게 궁금했냐면, 트위스트라는 것처럼 저 영화 자체가 좀 그 처음에 그 신입 프로그래머님 말씀하셨듯이 네 단편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개 모두 좀 각기 매력을 잘 발산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뜬금없이 좀 끝난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었고, 근데 또 마침 그 꽈배기는 머리 부분이 이미 한 입이 베어 먹은 듯이 날아가 있는 상태고, 그런 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영화가 너무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고 답답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색은 가볍단 말이에요. 보기 편하고 가벼우면서도 내 머리는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꽈배기가 가지는 그런 그 안은 폭신폭신하되 겉은 꼬여있는 그것들이 전부 절대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뭐 그런 이미지적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셨는지. 네, 관객분이 되게 몰입해서 보셨나봐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꽈배기가 뭔가 전반적인 제 이야기 뭐 함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미지적인 아이템으로 쓴 겁니다. 우리 흔히 사실 주면 먹고 잘 안 찾는 그 꽈배기 빵에서 그 상징에까지는 또 거창하고 대표된 이미지를 또 캐치하신 게 전 완전 최적의 그 선택이었다고 봐요. 네. 꽈배기 빵에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걸 느낀, 빵에서 어떤 단상을 느낀 경우가 잘 없잖아요, 사실. 뭔가 소연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친구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소윤이가 과연 그럴 친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시 이제 소윤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말로 정했습니다. 네, 뭐 제일 세 영화 중에 제일 사이다 같은 결말이죠. 네, 그나마 네, 사이다 같은 결말이어서 그런 연출 방식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절규 관련해서 좀 복잡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복잡한 질문이에요. 절규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감정 운동의 본격 복수극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정 운동의 본격 복수 액션 영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막 깔끔한 권선징악적인 그런 착한 놈 살고 나쁜 놈 죽고 이런 서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장인물들 다 절대 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절대 선도 아니고 주인공 민규를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어머니 빼고 다 좀 위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저희가 쉽사리 응원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복잡한 약자고 반대로 그 이제 가해자였던 한데 아들도 얘가 그래도 좀 지난날에 철이 들었는지 아직 그 성질머리는 남아있지만 아직 주인공을 좀 만만하게 보긴 하지만 그 지난날에 그 민규한테 가했던 그런 기억들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좀 흑역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들 인물들이 다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되게 그 각자만의 그 아이러니가 이제 이야기 행보를 참 복잡하고 알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주인공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중반 넘어가니 후반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저는 동등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산 위에서 인물들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도착한 결말 앞에서 이제 아까 저는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을지도 모를 이제 친구 앞에서 아까도 이제 관객분 질문을 비슷하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간 의도도 궁금하고 그 친구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순간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같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그들이 지난 과거는 있고 다시 화해 아닌 이것도 전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건 사실 제가 좀 대사로 표현을 유추를 하게끔 만들었었어야 했는데 저가 원래 전사를 적을 때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이제 태원이가 화해를 요청했는데 이제 얼떨결에 또 받아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속 같이 지내게 되었고 이제 계속 이제 민규도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데려다주고 지내지만 마음 한켠으로 저는 민규나 태원이나 다 뭔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화해 아닌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솔한 사과였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왜냐면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만만히 보고 있고 이제 119 전화 왜 안 받냐고 할 때도 막 욕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직선적이게 태원이를 표현한 것 같고 그 친구 그 마지막 질문이 어떤 거였죠? 이제 죽었을지도 모르는 친구 앞에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혹은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유턴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왜 돌아간지 그것도 이제 궁금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그 대행자라고 칭하는 이제 그 3인방. 네네
일부러 되게 기만하듯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막 되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듯한 그거를 민규도 원래 하려고 네네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태원이 다가오니까 사실 이거는 좀 재량 부정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한 번에 그 거울 컷이 있는데 네. 이제 사라져 버려 가지고 민규가 이제 백미러 그 미러를 보고 이제 왜 안 오나 좀 빠른 속력으로 달려서 그런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정차돼 있는 컷도 있거든요. 시간 경과돼서 좀 초저녁으로 보이는 듯한 배경과 함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왜안 오지? 나 지금 이거 계속 기만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체력 이슈가 있었던 거의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작성했었던. 백미러 컷이 촬영은 됐었는데 편집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네. 잠깐 나와가지고 아. 아무도 없는 그냥 도로만 보이는 백미러만 나와가지고 좀 네. 정보 전달. 그 백미러. 네네네. 네네네. 다른 의미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벼운 질문들 하기 전에 또 관객분들 또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기 두 번째 줄 관객분 먼저 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다른 이야기 같은 경우는 흔히 뭔가 영화과에서 의존할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의자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본 적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뭔가 실제로 겪은 일과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좀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할까 생각을 하다 의자를 뺏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또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먼저 드셨대. 하고 또 질문 또 질문이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야? 저기 김은석 감독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김은성 감독님. 예. 네네네. 주인공 그 차가 벤츠던데 그 벤츠인데 맞다. 막상 주인공이 그 입고 온 옷을 보면 주인공 옷만 좀 보풀이 올라오고 좀 낡은 옷이더라고요.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다고 저도 안 맞는데 일부러 그렇게 벤츠를 맞추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벤츠잖아요. 비싼. 근데 이제 이게 연식이 이게 추격자 나올 때 나온 거예요. 좀 많이 오래된 15년 정도 됐. 한 2007, 그쵸, 6. 네, 거의 그래서 사실 네. 네, 엄청 벤츠 좀 많이 싼 거예요. 네, 제가 중고차 지금 매물로 나와도 네. 한 몇천 원에 하는 거. 네, 제가 좀 물려받은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이거 제가 차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얘는 부자다 약간 이런 밸런스에 관련된 건 사실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뭐 약간 만약 제가 그걸 표현하려고 했었더라면 좀 지바겐이나 이런 걸로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차를 써야 되는데 남의 차로 하긴 또 긁힐 수도 있고. 네. 다분히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벤츠를 무슨 이렇게 넉마잖아요. 이렇게 넉마같이 무슨 빛이 그래요. 다 뜯어진 옷을 그건 솔직히 좀 돈을 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차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왜 그 옷을 입히신 건지 혹시 그것도 주인이신가요? 아니고요. 네.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나오신 민규 역 하신 오규철 배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사실 좀 이게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옷의 주인이 궁금해요. 그 옷의 아, 그 옷주. 규철 배우님이 막 좀 본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 막 버릴 옷인. 아 근데 약간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연기하셨을 수도 있고. 예, 뭔 얘기, 네. 기억, 죄송해요, 기억이 아, 네, 좀 예. 네, 이거는 뭐 제 지인분 통해서 오규철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 아, 네, 그 오규철 배우님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배우 얘기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그 감독님이 배우 개그를 한번 선보이셨잖아요. 주인공이 광민규예요. 근데 그 염색머리 4인방 중에 제일 리더로 보이는 분 성함이 광민규 배우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시는 독립영화 스타신데 왜 그렇게 웃기시려고 하신 건지 광민규가 되었는지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광민규 배우님이 민규 씨, 광민규 씨 이러잖아요. 웃겼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냥 이제 제작 전에 네. 원래 또 민규 배우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규철 그 여기 역할에 사실 민규 배우님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규 배우님도 좀 선한 실제로 착하시고 되게 선량하시고 근데 이제 연기만큼은 좀 이제 좀 다른 색다른 걸 해보고 싶으신 그 욕심도 엄청나세요. 네. 되게 사람 좋으신 분인데 바보 연기 지겹다고 아,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수동적으로 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사부 그 여기 이 역할로 빠지시고 민규님이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로 가고 민규 배우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이 오규철 배우님이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리 뭐 소개해 주셨다고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거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필을 보고 되게 정말 좋은 배우님이시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연기 되게 잘하시고요. 진짜 뭐 광민규 배우님도 되게 잘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도 오규철 배우님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어떤 약한 연기를 처음 봤어요. 좀 그래도 좀 껄렁한 연기 주로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연기도 좀 처음 봐가지고 또 되게 새로웠어요. 오규철 배우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냥 스위칭 되는데 그냥 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네. 별 크게 생각은 안 네. 하셨고 광민규 배우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어떤? 주인공 이름이 광민규라는 거에 대해서 민규 배우님이 어떤 코멘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수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외적으로 뭐 이제 민규 배우님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소소한 재미도 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네. 배우님 입장에서 되게 소소한 재미였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연기를 한다는 게 맞아요, 진짜. 또 배우 질문을 또 메일의 기도한테 또 드리고 싶어요. 두 배우님이 참 감정 연기가 참 사력 있고 풍부하고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뭐 보통 우리 연기 잘한다면 대사 치는 거 보고 연기 잘한다 하는데 이 영화는 뭐 실제로 제가 세어보니까 처음이랑 끝에 그 기도문이 독백 빼고 30문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30문장이 안 되는데도 이 20여 분간의 그 이야기를 꽉 채울 수 있던 거는 진짜 두 배우님의 그 감정적인 호연하고 음악, 네 그렇게가 참 큰 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배우님 캐스팅 계기랑 음악 감독님이랑 좀 이렇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그 김본순 배우님을 캐스팅하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좀 엄마랑 딸이 최대한 얼굴이 이목구비나 이미지가 닮아 있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김금순 배우님이 엎어지시고 이유한 배우님만 남았는데 필름 메이커스에 들어왔던 프로필 중에 이유한 배우님과 가장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 추은경 선배여서 선배님을 모셨고 캐스팅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사실 엔딩곡은 제가 지금도 참 넣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약간 막 프리뷰 같은 걸 돌려보니 다들 넣는 게 낫겠다 해서 너무 그냥 좋았는데요. 네.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저기 음악 감독해줬던 친구와 신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한데 가끔씩 신경이 한 번씩 튀는 음악으로 가보자 해서 기타도 써보고 뭐 다른 것도 써보고 그랬고 네, 그런 식으로 막 다양한 소리들 악기들을 버전을 테스트해보면서 진행을 했고 사실 사운드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악도 신경 많이 썼지만 네. 헤드폰으로 저는 영화를 봤댔잖아요. 듣고 사운드 믹싱 되게 잘 하신 것 같았어요. 엄청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았어요. 네. 헤드폰을 들으니까 또 색다르거든요. 아까 한 분 제가 관객분 한 분 손 드셨 맞죠? 근데 비슷한 질문이.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네네 세 번째 저기 관객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관객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세 분 다. 이게 지금 영화가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영화잖아요. 아주 짧은 영화인데 저는 짧은 영화일수록 사람을 관객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20분, 25분이 굉장히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거 감독님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은성 감독님의 절규는 정말 좋았어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를 끌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세 사람이 나온 곳 갑자기 등장한 것도요. 그 앞신에서 생각할 때도 참 뜬금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분들이 민규랑 주인공 태원이랑의 사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네가 관계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지금 절규잖아요. 절규인데 태원이의 그 절규, 뭉크의 작품 절규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절규 같은 마음을 담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엄마를 어떤 매개체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참 중요한데 아파서 119도 전화도 안 받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엄마를 매개로 해서 그 태원이의 절규를 나타냈다는 게 참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를 몰입할 수 있게끔은 했어요, 작품은. 근데 이 아픈 엄마를 이렇게 해야 됐을까? 꼭 그렇고 제목은 절규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민규의 그 소가리를 풀어주는 영화인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글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아무도 주된 비판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그거를 해가지고 작품 전체 이게 구성 플롯을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는 보는 관객의 몫이니까 각자의 몫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화에서는 그 메타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방. 또 짧은 영화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규 외에는 저는 두 작품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태원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게 조금 절규에 맞는 한방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은 민규의 그
찢었다가 웅얼어진 그 속풀이였지 않나 생각하고 글쎄요. 일단은 감독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친한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안 친하면 거의 못하죠 사실. 근데 이렇게 또 따끔한 어떤, 네, 그래도 제일 최악의 질문이었다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영화를 참 깊이 있게 잘 봐주셨어서 이제 그런 맥락을 또 짚어내셨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도 특히. 네. 플롯이 이게 깔끔하게 안 나가고 뭔가 깝깝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야지 다음 작품 할 때도 조금 하고 관객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편일수록.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조율은 있었어요. 조율을 다 끌어갔는데 제목하고 그게 조금 역지사지, 조금 주객이 전도된 조금 느낌을 받았다는 거. 저는 이 세 분이 각자 작품이 그래서 본인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저는 각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오늘. 네. 짧게 한 마디씩 네, 할까요? 작품 네. 만들어보고. 자기 작품, 네. 내 작품은 아쉬운 거 그런 거 좀 네, 개선해야 이건 절대 나가야죠. 아니에요. 네. 네네, 제가 그런 네. 자격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건 또 아니고. 시간도 이제 아까 좀 많이 지나가지고 네,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이제 졸업 작품이자 첫 작품이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작품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못 보겠어요, 제 작품을. 그래서 영화제에서 제가 들었던지 정말 기억이 안 나고, 왜냐면 아쉬운 것만 보이고 슬픔 좀 부족한 것만 보이고, 사실 이게 아니면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장점을 아예 극대화 시켜버려가지고 그 단점을 안 보이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스탯을 완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영화제 올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오늘도 못 지금, 보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로서는 다행이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면은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만약 어떤 분의 이제 좀 잘못된 거나 이제 그분이 안 좋게 보신 이유가 제가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면 저도 사실 이제 그 관객을 저도 사실 부정하거든요. 상호명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무조건 영행 스코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지금도 부족하고, 네.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노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창작자 내지는 인간, 어느 분야 인간이든 닿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답지 않나 느끼고 있고요. 저도 재홍아의 인성 감독님 말 맞다나 만족하진 않고요. 첫 작품이기도 했고, 그러나 역량 부족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추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기분 나빠지는 영화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더욱더 좀 자기 안으로 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참 진하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편 영화 작업이 주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시행착오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편 영화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장애물과 난관이 있어서 단편 영화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단편 영화에서는 뭐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표현을 해보는 게 아까 제가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객분들한테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게 단편 영화의 미덕이자 주된 그 노력이 아닐까 단편 영화가 보여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너무 참 진한 어떤 날카롭고 진한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새 감독님 다 다음 차기작 때 아마 이제 한약도 쓰잖아요. 네, 한약 같은 어떤 그런 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 시간 1시간 10분 벌써 70분이야 저희가 했어요. 솔직히 좀 늦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 한번 하고 원래는 제가 또 전주 전북에서 영화 만드는 거에 좀 의의를 좀 묻고 싶고 이런 좀 지역적인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작품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네, 그래서 네 영화 각자 이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자기 각자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인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감독님부터. 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만들고 싶고 관객분들도 이제 재밌게 봤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늦은 시간까지 여기 제 영화를 봐주시고 이렇게 상영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교환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입을 시키게 하는 그 능력과 재미가 저도 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지금도 작업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더 노력해서 이렇게 좋게 더 좋은 걸로 뵙고 싶습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가 뭔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다음 할 일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뭔가 되게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자라는 목표에 친구들과 애를 쓰고 있고요. 다음번에도 너무 이상해도 한 번만 더 불러주십사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뭐 시간이 금방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데요. 네, 더 많은 질문하고 싶지만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70일의 작은 영화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참 거의 매진 가까운 3석밖에 안 남기고 많이 채워주셨는데 저희 스태프분들 일동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